아침 공기가 아직 서늘한 시간, 서울 어딘가의 작은 토스트 가게 앞에 유럽인 커플 한 쌍이 서 있습니다. 배낭을 맨 채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두 사람의 눈이 반짝이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에 햄, 치즈까지 들어간 토스트 2개와 피자 토스트 하나, 여기에 음료까지 해서 전부 합쳐도 우리 돈으로 채 2,000원이 안 됩니다. 폴란드에서 같은 메뉴를 먹으려면 최소 5배는 더 내야 하는데요. 그게 여기서는 동네 아침 한 끼 값인 겁니다. 한국 토스트, 그러니까 길거리 토스트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죠. 학교 앞 1,000원짜리 토스트 하나가 해외에서는 이게 진짜야? 라는 반응을 낳는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계란 하나, 햄 한 장, 치즈 한 장에 케첩을 뿌려주는 그 조합이 외국인 눈에는 꽤나 감동적인 아침 식사인 거거든요. 빵은 부드럽고 버터 향이 나며 따뜻하게 구워진 상태로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Oczywiście. Wiadomo. Polecajka. Dobry chlebek tostowy, mięciutki, maślany. 결국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도 이 가게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는데요. 우리한테는 그냥 1,000원짜리 아침이지만 이들에게는 서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배를 채운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서울 한복판, 수백 년의 역사가 층층이 쌓인 공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서울 왕구 문화축제 덕분에 이날 두 사람은 종묘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A tutaj jest do naszego pałacu. Chcemy, dziadku, najpierw do tej świątyni? Jakiej świątyni? Tutaj, do świątyni Yongmyo. Ona jest zazwyczaj zamknięta i trzeba rezerwować wejście, a teraz z powodu czusok 평소라면 사전 예약 없이는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인데요. 종묘는 조선 왕실의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사당으로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왕실 장례식과 제사가 이곳에서 거행됐고 그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죠. 유럽에도 성당이나 고성처럼 오래된 의례 공간들이 있지만 조선시대 형식 그대로 지금까지 엄격하게 보존되고 관리되는 공간이 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커플에게는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커플이 종묘에서 특히 흥미로워했던 건 바로 정중앙에 난 길이었습니다. 안내원으로부터 가운데 길을 걷지 말라는 설명을 들은 순간 두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는데요. 그 길은 왕과 신이만을 위한 영혼의 통로로 살아있는 사람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수백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시나 박물관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지고 있는 살아있는 규범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의 궁전들은 대부분 내부가 박물관처럼 개방되어 있어 어디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백 년 전 예법이 현재에도 고스란히 숨쉬고 있다는 것. 그 무게감이 이 공간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종묘를 나온 뒤 두 사람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창덕궁이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5개의 왕궁이 남아있는데요. 경복궁이 조선의 전궁이라면 창덕궁은 임진왜란 이후 수백 년간 왕들이 실제로 거처했던 생활 공간에 가깝습니다. 재건 과정에서 오히려 더 오랫동안 주요 궁전으로 쓰이며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 강점기에 이곳에 식물원과 동물원이 들어섰다는 설명을 들은 두 사람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걷기만 했습니다. 왕실의 상징을 지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동물을 들여놨다는 사실. 그것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두 사람을 조용히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창덕궁에서 두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문 공간은 왕과 왕비 그리고 후궁의 거처를 나눠 설명해주는 구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커플, 그 시대 여성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말을 나지막이 내뱉었는데요. 외국인의 눈에서 바라보는 조선의 역사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흘려보낸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묵직하게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복 전시구역에 들어섰을 때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기 한복이 너무 고급스럽다며 탄성을 터뜨렸거든요. 화려하게 수놓인 자수와 색감, 단순히 옷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유럽의 귀족 의상과 비교해 손색 없는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창덕궁에서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가장 놀란 공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궁 안에 숨겨진 온실이었는데요. 전통 한옥들 사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서양식 유리 건물 안에 아름다운 분재, 나무들과 이국적인 식물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내부 관리 상태가 얼마나 정갈하고 섬세한지 마치 사진 촬영 세트장 같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는데요. 이 온실 하나에서만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Jakie tu wielkie te bonsaje. Wow. A tu jaka skała. Jo. 조선의 전통 공간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존되고 관리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커플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궁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국수 가게에 들러 길을 채웠습니다. 두 궁전이 나란히 붙어 있어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덕분이었는데요. 비빔밥과 돼지고기 볶음밥, 그리고 여러 반찬을 직접 섞어 먹을 수 있는 구성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먹은 식사 중 손에 꼽힐 만큼 맛있었다고 했는데요. 닭고기보다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먹은 것 같아서 더 만족스러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To jest nasze ulubione miejsce chyba do jedzenia w Seulu. Takich troszkę bardziej zdrowych rzeczy, wiecie, nie kurczaka. I uderzamy teraz na 충분히 배를 채운 뒤 두 사람은 서울의 하늘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남산 엔서울타워였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전망이 기대된다며 걸음을 재촉하는 두 사람. 등산로에서 자기 키 절반도 안 될 것 같은 어린아이가 씩씩하게 앞서 걷는 걸 보고는 저 아이가 올라가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다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남산 등산로는 어린아이도 어르신도 외국인 여행자도 모두 함께 오르는 공간입니다. 잘 정비된 산책로처럼 이어지는 그 길이 사실 한국이 아니면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같은 유럽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등산로가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도심에서 걸어서 오를 수 있는 산이 있고 그 길이 이토록 잘 닦여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커플의 눈에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탑 정상에 오른 뒤 두 사람이 발견한 건 전망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산타워 안에 자리한 게임존과 노래방이었는데요. tańca karaoke, więc zaraz starego wyciągnę na karaoke. 이 커플 댄스머신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다가 결국 한국식 리듬에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관광명소 안에 이런 오락시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 이것도 사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노래방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방음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옆방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노래방에 이 정도 방음 시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이 공간들이 외국인 눈에는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설계된 문화 인프라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두 사람은 이번 서울 추석 여행에 대한 솔직한 총평을 남겼습니다. 추석 기간에 서울을 방문하는 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Doświadczyliśmy 3 chyba. dni życia w Seulu podczas Chuseok i ja bym nie poleciła. Czytałam na przykład, Ale jak na Seul to jest dużo. polecam przyjechać poza świętami, w tygodniu, a nie w weekend.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사실 하나입니다. 그 인파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여기서 저기서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 날 오면 얼마나 더 좋겠냐는 말이 역설적으로 서울에 대한 가장 큰 찬사이기도 했습니다. 수백 년 된 왕궁과 최신 게임기가 같은 하루 안에 공존하는 도시. 아침에는 2,000원짜리 토스트를 먹고 점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걷고 저녁에는 도심타워 안에서 댄스 게임을 즐기는 곳. 우리에게는 그냥 서울의 평범한 하루인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두 사람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수준이라는 것. 오늘 이 영상이 다시 한번 조용히 증명해줬습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